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재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아침 10시입니다. 오늘도 밖에는 해가 반짝 났습니다. 아주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멀리 여기서 보면 제 아파트에서 보면은 땅그랑까지 보일 정도로 아주 맑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는 세계 최악의 매연 도시로 정평이 나 있는 도시입니다. 100개 도시 중에서요, 거의 꼴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카르타 공기가 얼마나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그걸 쉽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오후에는요,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스나얀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무의의장을 지낸 딘 삼수딘이라고 하는 그분이 주도하는 국회의사당 앞 시위가요, 북카푸아사 시간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카푸아사를 마치고 이들이 해산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계속하겠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하여간 자카르타는 저녁 늦게까지 아주 막히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 데모대가 주장하는 내용은요, 조속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데모대가 흔들어대는 피켓을 보게 되면은 부정선거 혹은 조커의 하야 이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피켓은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조커의 타도 이런 티켓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정치적 언어가 과격한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선관위는 오늘 중으로 집계를 마치고 당선자 발표를 해야만 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어제 밤까지 서부자와 집계를 마친 것 같은데요. 이제 남은 거는 파푸아 2곳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 일면에요, 톱으로 파푸아 2곳에 있는 선관위 자료를 비행기를 차터해서 자카르타로 가져오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은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데모하던 사람들은요, 오늘 또 데모를 계속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카페오, 그러니까 선관위에 가서 데모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국회 안에서는요,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외부에서 데모대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지 마는지 어쨌든 국정조사를 하자 말자 이런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국회는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12% 인상을 해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브라보 기브란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재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도 내던지고 있는데 재무부 장관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조코위 정부의 권한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브라보 기브란 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해야 될 문제라고 본론을 피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공약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약을 하긴 했는데 우유를 공급하겠다는 것도 거기에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제 신문에는요, 그거를 약간 타치하고 넘어갔습니다. 우유가 인도네시아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터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걸 우유를 어디서 구해다가 줄 거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젖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가공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뉴질랜드라든지 호주에서 분유를 수입해다 아이들을 먹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볼 때에 신선한 우유를 점심때 공짜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선 젖소 사용 농가부터 늘리고요. 젖소를 그러니까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하는 그런 기반부터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젖소나 닭을 기르려면요, 그 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두, 즉 콩이 있어야 하고요, 옥수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콩은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히 재배하기가 어려운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콩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콩도 그냥 여기서 그냥 사료로 빠다가 사료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두부를 만든다든지 땜빼를 만들고 그 나머지 찌꺼기,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그 비지를 소에다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염소도 그렇게 먹여서 살찌워다 팔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비지는 아주 귀한 가축 사료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구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쌀도 부족해서 정부 수매가를 올려야 한다는 계획을 정부가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4월까지는 한 달 연장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수확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인도네시아는 옥수수 콩을 어떻게든 자급을 해야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도네시아에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외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요, 러시아 푸틴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수하르토 대통령 시대처럼 푸틴도 30년 집권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유럽연합과 우리나라는 푸틴의 대선 승리가 그리 반가울 수는 없는 뉴스입니다. 물론 북한 김정은이야 신나겠지만 말이죠. 이제 김정은은요,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그 무기와 포탄을 더 맘 놓고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이 좀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EU 연합과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11월 대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중에서 누가 당선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정세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푸틴 당선 때문에 EU는 또 나토를 재정비해만 하는 일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요, 인도네시아 군인 10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사망했다고 하는 황당한 뉴스가 러시아발 뉴스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용병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그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러시아의 주장만 가지고 인도네시아 군부가 그것을 논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부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내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낼 것 같습니다. 아주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개입 문제는 국회에서요, 숱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외적으로 선거 부정 시위,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이 시끄럽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불쑥 UN 인권위원회에서요, 인도네시아 대선을 언급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인권위원회를 그리 중요시 여기지 않고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북한과 비슷한데요. 그것은 UN 대신에 세계 이슬람 국가 연합체가 인도네시아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지만 조코이 대통령은 이제 국내외에서 아주 불리한 입장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문 방송 매체들은 조코이 대통령이 불쌍하다, 즉 가시안 조코이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 조록간 조코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록간이라는 말은요, 좀 뻔뻔하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헌법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자기 아들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든지 골가루당 총재가 되겠다든지, 또 그것도 조건이 안 맞으면은 아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마주 연합, 그러니까 괄리시 인도네시아 마주라고 하는 그런 그 정당들의 연합체의 총괄 총재가 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코이 왕조 시대란 말도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둘을요, 부통령과 PSI 정당의 대표로 만들고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사위를 메단 시장에 당선시켰고, 또 이어서 북스마트라 주지사로 올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를 술라이만 군수로 내보낼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점점 크게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조코위가 자기 왕조를 지나서 말레이시아처럼요, 바리산 내셔널, 즉 연합 정치 전선을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프라보 차기 대통령 정치 세력은요, 크게 힘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즉 브라보와 기브라는 비록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되기는 했지만은 조코위 대통령이 뒤에서 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코위의 포르투가스, 즉 조코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신문 기사로 돌아가서 보면요, 어제 전해드린 LPEI, 즉 인도네시아 수출 금융 지원 기관의 부정부패 사건이 다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직 4개 회사만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신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수출 금융 부정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그 신호라는 겁니다. 2.5조 루피아 사건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출 기업이 국세를 나눠 먹었을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걸 더 파헤치고 보면은요, 그걸 또 처벌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정치권도 안전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리물야니 장관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런 거대한 부정부패 사건을 파헤치려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코위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유도현호 전 대통령 정권 때도 보면요, 스리물야니 장관이 센츄리 은행 부정 사건, 그리고 BII 부정 사건 사건을 제기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코위 대통령도 마음대로 이게 뭐 그만두고 이럴 사건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그 각을 세웠다는 것이 사실이면은 그냥 이번에 한번 스리물야니 장관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두 가지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사는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